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민심 대장정 일정 중인데요. 또 이번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봉변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민노총에 의해서 또 일정 부분 막히면서 상당 부분 곤욕을 겪었는데 박소영 기자, 잠시 후에 이제 그 민노총이 황교안 대표 일행을 막아선 장면도 저희가 한번 볼 텐데 일단은 궁금한 거 영상 보기 전에 이번에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민노총이 이번에 왜 몰려온 겁니까? 저도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민생 탐방 중이고 어제는 청주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주에서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간담회 자리는 교육 관련 자리였습니다. 어떤 자리냐면요. 이 청주에 있는 학교 운영위 협의회의 이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근데 이 간담회 장소에 민주노총 측이 나타난 겁니다. 한 40여 명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서 이제 간담회를 갔는데 30분 전에 먼저 와서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데요. 요구하는 게 5.18 망언,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황교안은 물러가라, 그다음에 세월호 주범인 황교안을 처벌하라, 이런 내용이 저렇게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를 저 간담회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자리를 앉아버리고요. 못 들어가게 입구를 막고 심지어 눕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옆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빚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렇게 앞을 막으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일부 그 민노총 사람들은 이렇게 자리에서 눕는 상황까지 이렇게 벌어지고요. 그 바람에 이렇게 옆으로 지금 피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몸을 숙여서 이렇게 바 같은데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노총이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 왜 막아섰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황 대표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는지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상황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치의 수준입니다. 지금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하루 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민생의 어려운 지역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과정입니다. 민노총이 황교안 대표의 일정을 막아서면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정식 통로가 아닌 곳으로 출입을 하는 사진도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차력 수준의 뭔가 어디로 지금 밑으로 이렇게 굉장히 절박하게 황 대표를 수행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나고 있는, 웃으면 안 되는데 뭔가 웃기면서 우픈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지난번 봉변 당했을 때랑 지금 이번 민노총의 반대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적폐를 청산하라, 황교안은 물러가라, 국정농단 처벌하라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민주노총이 이 노동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표출하게 됐을 때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집권 여당을 향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굳이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노동 현안에 관한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몸을 담고 있었고 과거에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나름대로 국정을 이끌어왔던 황교안 대표 개인에 대한 불만, 그리고 더불어서 자유한국당 해체가 답이다 등에 대한 한국당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노동의 현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쟁점을 갖고 주장을 하는 거군요. 정치적인 메시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고요. 100명이 넘는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과 근접한 수치로서 상당히 많은 보수적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한국당에 어느 정도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제1야당의 여러 가지 정치 행보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나서서 저와 같은 정치 행보를 벌이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민주노총의 저 같은 행동에 얼마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중총궐기 등을 통해서 수차례 집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거나 또 집회들을 이끌어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 현안에 관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사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떠세요? 또 당에서 당직까지 맡고 있는데 네. 민주노총이죠. 뭐 사실은 민주노총이 검찰도 찾아가고 청와대도 항의 방문하고 뭐 한국당 당대표도 막아서고 요즘 거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의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저는 대단히 희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야 될 그런 조직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노총이 지키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2천만 명 중에 200만 명에 불과합니다. 200만 명의 거대 노조, 큰 기업 노조, 이런 재벌 노조, 이런 분들의 이익만 지금 대변하고 있고 나머지 1,800만 명 노동자의 권익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민주노총이 그런 1,800만 명의 지금 어려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모든 정치 현안마다 쫓아다니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한국당 전당대회 앞에서도 민주노총이 와서 방해 시위를 했습니다. 예. 한 정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시위, 이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때 옛날에 현장에 계셨잖아요. 있었죠. 예. 옛날에 YS 때 용파리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YS의 야당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돼서 그걸 회방을 놨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를 게 뭡니까? 민주노총이 조직폭력배 같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조직이지 예. 않습니까? 공익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지금 그 민주노총이 청와대도 가고 그다음에 일반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한테 마구 아랫사람 부르듯이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번 정권 수립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또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찰들도 공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반민노총 정책을 추진하려 했었습니다. 네. 그때 민노총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면서 민주당의 당시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당시의 경험으로 미뤄 보건대 민주노총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장 아군인 민주노총과 척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민주노총이 너무 과욕을 부리게 되고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그것이 정권의 부담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민노총 지도자들이 잘 판단해서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노총의 저런 기습 시위 같은 행태는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다. 예.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장내 대신에 장외에 나가서 저렇게 태극기 세력의 그 박수 샤워를 받고 또 민주노총과 대립하고 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한쪽으로 치우친 지지자들의 박수로만은 총선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결국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여기서 저는 모든 게 비롯된다고 봅니다. 합헌적인 헌법에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부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자유한국당의 자세가 이번 패스트트랙에 따라서는 어쨌든 국회법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근데 그걸 부정하고 자기는 합헌적인 절차도 부정하고 또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또 저렇게 장외로 나가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은 나라를 걱정하고 또 혐오와 대립을 싫어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 탄핵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은 자유한국당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정말 진지하게 권해드립니다.